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가 섞인 그 끈끈함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나는 알았다. 가족이란 때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내 이름은 지은이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32살의 평범한 여자.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피를 이어받은 집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낡은 2층 주택, 강남 외곽에 자리 잡은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의 유산, 아버지의 꿈, 어머니의 눈물이 스며든 땅이었다. 나는 그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직장에서의 피로한 나날 속에서도 그 집의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안정감이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날 오후, 문이 벌컥 열리며 형수, 혜진이가 들어섰다. 그녀의 배는 이미 6달째 부풀어 있었다. 형, 민준 오빠의 아이를 가졌다고 자랑하던 그 배.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붉게 충혈된 눈, 떨리는 손. 지은아, 너 아직도 그 집을 고집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서린 도끼가 느껴졌다. 나는 차를 끓이며 대답했다. 언니, 그 집은 내 거야.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녀가 웃었다. 아니, 비웃었다. 유언. 그게 뭐. 이제 내가 혼자 사는 낡은 집일 뿐이잖아. 민준이랑 나, 그리고 이 아이, 우리는 새 집이 필요해. 강남에 제대로 된 곳에. 나는 멈칫했다. 형 오빠는 이미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혜진이는 결혼 전부터 야심만만한 여자였다. 패션 디자이너라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형 오빠의 돈으로 사치만 부리던 사람. 언니, 오빠한테 말해. 내가 왜. 하지만 그녀가 말을 끊었다. 민준이는 나한테 약속했어. 내가 줄 거라고. 가족이잖아, 지은아. 내가 안 주면 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 말은 번개처럼 나를 스쳤다. 태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아기. 우리 집안의 피를 이을 첫 손자. 나는 손에 쥔 찻잔을 떨어뜨렸다. 뜨거운 물이 발등을 데웠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가 천천히 배를 쓰다듬으며 다가왔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하다고. 내가 그 집을 주지 않으면 나는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 오빠는 왜 이런 여자를 데려왔을까?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우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족이란 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해왔다. 직장도, 연애도, 친구들도. 그런데 이제 그 집 때문에 동생의 피가 끊어질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나는 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혜진 언니가. 무슨 소리야? 집을 달라고. 오빠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지은아, 미안해. 혜진이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 그냥 도와줘. 가족이잖아. 나는 소리쳤다. 가족. 오빠가 가족을 이렇게 팔아치우는 거야.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처음으로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혜진이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의사 갔어. 아이가 움직이지 않아. 내 탓일지도. 집 팔아. 아니면 후회할 거야.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나를 괴롭혔다. 할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에 대한 확인, 집의 소유권.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변호사의 말은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이혼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형수분이 임신 중이라 감정적 압박을 주장할 테니까.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가족이 나를 고발하다니? 그날 저녁, 혜진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울면서. 지은아, 제발. 이 아이가 내 조카잖아. 내 피가 섞인 피. 나는 그녀를 안아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그녀의 눈에 스며든 눈물이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극이었다. 언니, 나도 원해. 하지만 그 집은 내 전부야. 그녀가 물러서며 말했다. 좋아. 그럼 각자 알아서 해. 하지만 기억해. 내 선택이 이 아이의 목숨을 좌우할 거야. 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찢었다. 그 위협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며칠 후, 혜진이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출혈이라고. 형 오빠가 전화로 울부짖었다. 지은아, 내가 집을 주지 않아서 그래? 혜진이가. 아이가 위험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형 오빠의 얼굴은 헬쑥했다. 오빠, 진짜야? 언니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안정됐지만 언제든 올 수 있다고.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혜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자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왜 이해를 못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언니, 나도 가족이야. 하지만 그 집을 주면 나는 뭐가 남아? 그녀가 속삭였다. 집. 그게 뭐? 돈. 우리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해. 민준이는 무너지고 있어. 나는 형 오빠를 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왜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날 퇴원 후 우리는 집으로 갔다. 아니, 혜진이의 임시 임대 아파트로. 좁고 습한 공간, 벽에 붙은 초음파 사진. 그 사진 속 작은 심장 박동이 나를 죄책감으로 물들였다. 언니, 내가 돈은 줄게. 얼마든. 하지만 그녀가 웃었다. 돈. 그 집이 필요해. 그 집을 팔면 강남에 새로 사는 거야?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대로 된 삶. 그 집은 내 삶의 뿌리였다. 할아버지가 손수 지은 그 벽돌 하나하나가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집에서 홀로 울던 밤들.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실 때 그 집의 따뜻함이 나를 지켜줬다. 이제 그걸 빼앗기다니.
밤이 깊어지자 형 오빠가 나를 끌어냈다. 지은아, 혜진이는. 그녀는 강한 척하지만 약해. 임신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어. 나는 소리쳤다. 오빠,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왜 가족을 위협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사업이 다시 시작하려면 자본이 필요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 담보. 내 집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오빠, 그럼 실패하면? 또 빚더미.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형 오빠는 이미 포기했다. 가족의 유산을 팔아 자신의 꿈을 쫓는 나약한 남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가족을 잃었다. 아니, 가족이 나를 버렸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직 싹트지 않았다. 그것은 천천히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다음 주 혜진이는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변호사 만났어. 유언 무효 소송 걸 거야? 내가 홀로 사는 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증언할게. 불안정? 나는 직장에서 승진한 안정된 삶을 사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이웃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집 때문에 조카를 죽이려 해. 나는 시장에서, 지하철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가족의 비밀이 사회의 칼이 되어 나를 베었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그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추억의 냄새가 나를 감쌌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책상, 어머니의 사진. 나는 무릎 꿇고 울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 집을 지킬까요? 아니면 아이를. 그 울음은 밤새 이어졌다. 새벽, 나는 결심했다. 만남을 제안했다. 혜진이와 형 오빠, 우리 셋 카페에서. 그녀가 왔을 때 배가 더 부풀어 있었다. 결정했어.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대신 조건이 있어. 오빠의 사업 계획 써봐야 해. 그 집을 담보로 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형 오빠가 놀랐다. 지은아, 그게 하지만 혜진이가 웃었다. 좋아. 하지만 빨리. 아이가 기다리지 않아. 그날 우리는 계획을 봤다. 형 오빠의 야심찬 사업 아이디어. 하지만 숫자들은 허술했다. 나는 지적했다. 이 부분 리스크가 커. 실패하면 집 잃고 빚만 늘어. 혜진이가 짜증을 냈다. 내가 전문가야? 그냥 주면 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언니, 이건 내 인생이야. 가족이라면 제대로 하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족. 너는 이기주의자야. 이 아이를 죽일 거지. 테이블이 뒤집어질 뻔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일어났다. 언니, 그 말 다시 하지 마. 그건 범죄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왜 나는 항상 희생자일까? 어렸을 때부터 형 오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오빠가 장난감 원하면 나는 양보했다. 오빠가 대학 갈 돈 없다고 나는 장학금 포기했다. 이제 이 집까지. 더 이상 안 돼. 그날 밤 나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유일한 친구, 수진이. 지은아, 그건 강요야. 경찰에 신고해. 신고. 가족을.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라니, 그 단어는 내게 낯설었다. 나는 평생 용서와 인내로 무장한 여자였다. 하지만 혜진이의 위협은 나의 한계를 넘어섰다. 아이를 도구로 삼다니. 그건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짓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은밀히 움직였다. 형 오빠의 사업 파트너를 알아봤다. 옛 동창, 재훈이. 지은아, 오랜만이야. 민준이 사업. 리스크가 크더라. 투자자들 이미 포기 중이야. 그의 말은 예상대로였다. 혜진이는 모든 걸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왜? 그녀의 비밀이 있었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혜진이의 SNS, 옛 친구들의 이야기. 결혼 전, 그녀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형 오빠의 돈으로. 하지만 그 뒤엔 다른 남자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람.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싹텄다. 나는 혜진이를 다시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그녀의 배는 이제 무거워 보였다. 언니, 솔직히 말해. 오빠의 사업 정말 성공할 거야. 그녀가 코웃음 쳤다. 내가 왜 신경 써? 그냥 집 줘.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재훈이의 메시지 스크린샷. 이거 봐,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어? 집을 담보로 하면 우리 모두 파탄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나는 속삭였다. 언니, 나도 가족이야. 제대로 하자. 아니면 모두 잃어.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너의 협박하는 거야? 내가 아이를 어떻게 할지 봐. 그녀가 돌아서서 갔다. 나는 후회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이건 전쟁이었다. 가족의 전쟁.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익명의 편지. 너의 집, 곧 내 것이 아닐 거야. 조심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굴까? 혜진이. 아니면 형 오빠. 나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아침 직장에서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그리고 그 편지. 나는 수진이에게 도움을 청했다. 조사해 줄래? 혜진이 과거 수진이는 해커 같은 친구였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쉽게 자료를 모았다. 지은아, 이거 봐. 혜진이 결혼 전 빚이 많아. 카드 대금, 대출. 민준이 돈으로 갚았대. 빚. 그럼 이 모든 게 돈 때문인가? 아이까지.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혜진이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집에서. 그녀가 오자 나는 문을 잠갔다. 언니,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가 불안한 눈으로 앉았다. 나는 자료를 보여줬다. 이 빚들 오빠가 왜 갚았을까? 언니의 과거 남자들 때문.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너 어떻게 아는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이라서. 이제 내 차례야. 솔직히 말해. 그녀가 울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 아이는 진짜야. 민준이랑 내 아이 이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가 고백했다. 두려웠어.
모든 게 무너질까 봐의 내 집만 있으면 구원이 될 줄 알았어. 구원. 내 집이. 나는 웃었다. 언니, 구원은 강요가 아니야. 사랑이야. 그날 우리는 화해한 듯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다. 형 오빠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혜진이가.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오빠, 이제 끝내자. 집은 안 줘. 대신 도울게. 사업 재기, 제대로. 그는 울었다. 고마워. 동생아. 하지만 그의 눈빛에 여전한 탐욕이 스쳤다. 그 후로 일상이 조금 안정됐다. 혜진이는 병원에 안정적으로 다녔다.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다. 지은아, 봐에 내 조카.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밤이면 그 편지가 떠올랐다. 누굴까? 나는 조사를 계속했다. 마침내 수진이의 도움으로 알았다. 형 오빠의 옛동업자. 사업 실패로 원한을 품은 자. 지은아, 그 사람이 민준이 빚 독촉 중이야. 모든 게 연결됐다. 혜진이의 빚, 형 오빠의 사업, 그 집. 나는 그 남자를 만났다. 카페에서. 당신, 내 집에 왜? 그는 웃었다. 민준이 빚, 내 집으로 갚아. 아니면 더 나빠질 거야. 나는 녹음기를 켰다. 증거로 남겨줄게. 경찰 갈까? 그는 당황했다. 얘야, 이 새끼.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가족을 건드리지 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처음으로.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혜진이가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아이가 이상해. 움직이지 않아. 그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을 봤다. 언니. 왜? 그녀가 속삭였다. 내 탓이야. 내가. 용서 안 해서. 그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무너졌다. 왜 항상 나일까? 병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의사가 말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커요. 혜진이는 나를 노려봤다. 봤어. 내가. 집 때문에. 형 오빠는 그녀를 달랬다. 혜진아, 진정해. 지은이가. 하지만 그녀가 소리쳤다. 닥쳐. 내 동생 때문에 우리 아기가. 나는 그 자리를 피해 나왔다. 복도 벤치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 모든 게 내 탓인가? 집을 지키려 한 게 죄인가?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이제는 차가운 결의가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싸우는 자였다. 병원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에게. 소송 준비해요. 가족 내 학대, 정신적 압박. 변호사는 놀랐다. 확실해요. 가족인데.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니까.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유언서를 다시 읽었다. 할아버지의 필체. 이 집은 지은이의 것이니 절대 팔지 마라. 가족의 뿌리다. 이 뿌리. 나는 그 뿌리를 지킬 것이다. 다음 날 혜진이가 퇴원했다. 집으로 데려다주며 나는 말했다. 언니, 이제 그만해. 아이를 위해. 그녀가 비웃었다. 내가 뭘 알아? 너는 혼자 사는 처녀잖아. 가족의 의미를. 그 말은 내 자존심을 찔렀다. 처녀. 32살의 나. 연애를 포기한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다. 오빠의 빚,
어머니의 병원비. 모든 걸 짊어진 나 언니, 가족의 의미는 강요가 아니야. 존중이야. 문이 닫히며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진심일까? 연극일까?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혜진이가 SNS에 올렸다. 가족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가 위험해요. 집 한 채가 뭐라고 댓글들이 쏟아졌다. 저런 누나, 끔찍해. 집 팔아라. 미쳤어. 나는 핸드폰을 던졌다. 세상이 나를 심판했다. 직장에서조차 동료들의 속삭임. 지은 씨, 그 소문. 진짜야. 나는 웃었다. 소문은 소문이에요.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나는 반격했다. 익명 계정으로. 혜진이의 과거빚, 형 오빠의 사업 실패.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 게시물을 올렸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혜진이가 연락했다. 너 이거 내 짓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내 무기였다. 형 오빠가 찾아왔다. 지은아, 그만해. 혜진이가. 자해하려 해, 자해? 나는 달려갔다. 혜진이는 화장실에 앉아 손목에 칼을 대고 있었다. 언니, 나는 빼앗았다. 그녀가 울부짖었다. 죽고 싶어. 모든 게 망했어. 나는 안아주었다. 언니, 왜 그래? 그녀가 고백했다. 아이, 사실 민준이 거 아닐지도 몰라. 그 말은 충격이었다. 뭐? 그럼 그녀가 흐느꼈다. 과거 남자. 실수였어. 하지만 민준이는 몰라. 내 집으로 새 출발하려 했어. 배신의 연쇄. 형 오빠의 사랑, 내 희생,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는 형 오빠를 불렀다. 오빠, 들어. 혜진이 말, 그는 듣고 무너졌다. 거짓말. 혜진아,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혜진이가 소리쳤다. 내 탓이야, 지은아. 내가 집을 주지 않아서 내가? 미쳤어. 그 밤, 경찰이 왔다. 혜진이의 자해 시도 때문. 정신과 상담 받으세요.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형 오빠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SNS로 몰아붙여서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 진실은 가려지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강해졌다. 복수는 시작됐다. 다음 날, 나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연락했다. 형의 사업, 포기하세요. 그는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은 동의했다. 형 오빠의 꿈이 무너졌다. 그는 전화로 울었다. 지은아, 왜? 동생으로서 나는 끊었다. 오빠, 동생으로서 지키는 거야? 우리 유산을 혜진이는 퇴원 후 이혼을 요구했다. 민준아, 끝내자. 이 아이, 내 거 아니야. 형 오빠는 충격에 빠졌다. 나는 지켜봤다. 하늘이 내린 응보. 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왜 가족이 이렇게 부서질까? 나는 그 집의 정원에 앉아 꽃을 심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꽃잎에 피가 스며들 듯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다. 혜진이는 아이의 친자 확인을 요구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형 오빠의 피가 아니었다. 그는 무너졌다. 지은아. 내가. 바보였어. 나는 대답했다. 오빠, 이제 깨달았어.
가족은 속임수가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혜진이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여아.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아이, 어떻게 해? 나는 병실로 갔다. 언니, 나한테 맡겨. 키울게. 그녀가 놀랐다. 너 왜?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조건 있어? 내 과거, 청산해. 그녀가 울었다. 고마워. 지은아, 아이의 이름은 예슬. 우리 집안의 피는 아니지만 이제 내 피가 될 터였다. 형 오빠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홀로. 그의 사업은 이미 끝났다. 투자자들이 빠지고 빚쟁이들이 몰려왔다. 지은아, 도와줘. 마지막으로 나는 돈을 줬다. 적은 액수. 오빠, 이게 끝이야. 스스로 일어나 그는 받아들었다. 그 후 그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평범한 삶. 혜진이는 시골로 내려갔다. 과거 연인에게로. 미안해, 지은아. 내 집 잊을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잊힐까? 내 상처는? 아이를 키우는 나날은 고됐다. 예슬이는 밤마다 울었다. 나는 직장과 육가를 병행했다. 수진이가 도왔다. 지은아, 너 강해졌어. 나는 웃었다. 강해진 게 아니야. 깨달았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하지만 밤이면 악몽이 왔다. 혜진이의 위협, 형 오빠의 배신.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상담사. 당신은 트라우마예요. 가족의 압박이 PTSD를 유발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치유할까요? 용서부터. 자신을 용서하는 것. 용서? 나는 시도했다. 형 오빠를 만났다. 카페에서.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세게 갔어. 그는 웃었다. 아니, 내가 맞았어. 나 때문에. 모든 게. 우리는 포옹했다. 진심이었다. 혜진이에게도 편지를 썼다. 언니, 예슬이는 잘 크고 있어? 내 목까지.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게 괜찮았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나의 새로운 삶. 시간이 흘렀다. 예슬이는 5살이 됐다. 그 집의 정원에서 웃었다. 엄마, 이 꽃 예뻐. 나는 안아주었다. 그래, 예쁘지. 내처럼 형 오빠는 카페를 키웠다. 성공했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의 노력. 혜진이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를 보러 왔다. 지은아. 예슬이, 닮았네. 나는 놀랐다. 언니.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욕심이었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가족은 부서져도 다시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 여전한 상처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용서했다. 하지만 잊진 않아. 그것이 나를 만든 거니까. 예슬이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앉아. 나는 안아들었다. 자자. 내 사랑. 창밖 별이 빛났다. 희망처럼.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형 오빠의 카페에 옛 빚쟁이가 나타났다. 민준아, 아직 남았어. 내 동생 집으로 갚아.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다시. 미안, 나는 화가 났다. 오빠, 또,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나는 함께 갔다. 빚쟁이 앞에서. 이 집은 안 돼. 대신 이 카페 담보로 빚쟁이가 웃었다. 좋아. 하지만 실패하면 나는 대답했다. 실패 안에 가족이니까 그 선택은 나의 성장이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주도권을 쥐었다. 혜진이도 알았다. 그녀가 전화했다. 지은아, 난 새 남자 만났어. 하지만 예슬이, 데려갈게. 나는 멈칫했다. 언니, 예슬이는 내 딸이야. 그녀가 울었다. 알아. 그냥 미안해서 우리는 합의했다. 공동 양육. 하지만 내 집은 영원히 내 거였다. 예슬이의 미취학원 입학식이 있었다. 형 오빠와 혜진이도 왔다. 어색한 가족 모임. 선생님이 물었다. 예슬이 부모님, 나는 웃었다. 모두예요. 그날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웃는 얼굴들. 하지만 내 미소 뒤엔 여전한 경계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슬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는? 삼촌은? 나는 대답했다. 모두 가족이야. 예슬아. 그녀가 웃었다. 순수한 웃음. 그게 나의 힘이었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팀장. 지은 씨, 당신의 리더십 인정해요. 나는 고마웠다. 가족의 드라마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밤이면 옛 추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지은아, 집은 땅이 아니야. 뿌리야. 지켜라. 나는 지켰다. 이제 그 뿌리를 예슬이에게 물려줄 터였다. 형 오빠의 카페는 번창했다. 그는 결혼했다. 새로운 여자. 지은아, 소개할게. 수민이. 이 그녀는 따뜻했다. 지은 씨, 민준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강한 여자시래요. 나는 웃었다. 오빠 과장일 거예요. 혜진이는 안정됐다.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다. 지은아, 와봐. 꽃가게야. 나는 갔다. 그녀의 손으로 심은 꽃들. 언니, 예뻐. 우리는 예슬이를 데리고 피크닉을 했다.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내 마음속 작은 가시가 남아 있었다. 그 가시는 신뢰의 상실이었다. 어느 가을날 폭풍이 왔다. 형 오빠의 새 사업 제안. 지은아, 이번엔 확실해. 내 집 조금만 담보로. 나는 즉시 거절했다. 오빠, 기억해? 지난번 그는 사과했다. 미안. 습관이야. 혜진이가 알았다. 민준아, 그만해. 지은이를 더 아프게 하지 마. 그는 반성했다. 그 사건 후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았다. 심리학자 앞에서. 여러분, 과거를 직면하세요. 용서와 경계를 함께. 우리는 울었다. 웃었다. 치유의 과정이었다. 예슬이는 이제 7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엄마, 친구들이 가족이 이상하다고. 나는 안아주었다. 예슬아, 우리 가족은 특별해. 강하니까. 나는 학교에 갔다. 선생님과 이야기. 아이의 배경을 존중해 주세요. 그 후 예슬이는 웃었다. 엄마, 고마워. 그 미소가 모든 걸 치유했다. 혜진이는 예슬이를 데리러 왔다. 지은아, 나 후회돼. 그때 아이로 협박한 것. 나는 말했다. 언니, 지나갔어.
하지만 잊지 마, 그것이 교훈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하늘 별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다. 재건이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모두 모였다. 그 집에서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예슬이가 선물을 줬다. 엄마, 사랑해. 눈물이 흘렀다. 형 오빠가 토스트했다. 가족에게 우리는 마셨다. 따뜻한 와인. 하지만 그 잔 속에 약간의 쓴맛이 스며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 새해가 밝았다. 나는 새로운 결심. 올해는 나를 위해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예슬이와 바다 앞에서 그녀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살아? 나는 대답했다. 사랑은 때론 떨어져도 있어? 하지만 항상 곁에 그녀가 이해한 듯 했다. 돌아와. 직장에서 프로젝트 성공. 상금. 그 돈으로 집을 수리했다. 새 지붕, 새 창문. 유산을 지키는 일, 혜진이가 도왔다. 지은아, 내가 디자인할게. 우리는 함께 일했다. 웃음이 터졌다. 형 오빠도 왔다. 도울게 옛 가족 노동.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신뢰는 천천히 쌓이는 법. 봄이 왔다. 예슬이의 생일, 8살.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다. 혜진이가 케이크를 잘랐다. 예슬아, 엄마 사랑해. 예슬이가 대답했다. 둘 다 우리는 박수 쳤다. 그날 옛 추억이 떠올랐다. 임신 초기, 혜진이의 위협. 이제는 먼 이야기. 하지만 그 상처는 가끔 아팠다. 형 오빠의 결혼식. 수민이가 신부. 지은 언니, 축하해요.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 행복해요. 그는 안아주었다. 내 덕분이야. 이 결혼 후 그는 안정됐다. 카페 체인. 성공. 하지만 나에게 제한하지 않았다. 담보. 그는 배웠다. 혜진이는 새 연인을 데려왔다. 지은아, 이 사람. 진심이야. 그는 부드러웠다. 예슬이 잘 키우셨어요. 나는 고마웠다. 이제 예슬이는 두 껌마 사이에서 자랐다. 강하게. 학교 성적 우수. 엄마, 1등.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내 삶은 35살 여전히 홀로. 연애. 시도했다. 소개팅. 하지만 실패. 지은 씨, 가족 이야기 너무 많아요. 나는 이해했다. 내 드라마가 부담이었다. 수진이가 말했다. 지은아, 너 충분해. 혼자서도 빛나. 나는 믿었다. 여름, 휴가. 가족 여행. 부산으로. 바다. 모래성. 예슬이가 웃었다. 형 오빠와 수민이가 손잡고. 혜진이와 연인이. 나는 사진 속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썼다. 이게 내 복수. 살아남은 삶, 가을, 직장 위기. 회사 구조조정. 나도 위험. 하지만 나는 싸웠다.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저는 포기 안 해요. 상사가 인정했다. 지은 씨, 남아, 승리. 그 힘은 가족 드라마에서 왔다. 겨울, 크리스마스 다시.
예슬이의 선물. 엄마, 반지, 단순한 은반지. 영원히 함께. 나는 울었다. 가족은 변했다. 하지만 뿌리는 그대로. 그 집 여전했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다시 왔다. 내 집 아직도 지키나. 심장이 요동쳤다. 옛빚쟁이. 나는 조사했다. 이번엔 혜진이의 과거 남자. 그 사람이 예슬이 아빠의 충격. 혜진이에게 물었다. 언니, 그 남자. 왜? 그녀가 털어놓았다. 과거. 실수. 하지만 이제 끝났어.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그는 잡혔다. 미안. 그냥 아이가 보고 싶었어. 재판에서 혜진이가 증언. 그는 위험해. 나는 지켰다. 우리를. 그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혜진이의 말. 나는 웃었다. 가족이니까. 시간은 흘렀다. 예슬이 10살, 이제 사춘기 조짐. 엄마, 왜 나만 엄마 둘이야? 나는 설명했다. 특별하니까. 더 사랑받아. 그녀가 안겼다. 형 오빠의 아이가 태어났다. 수민이의 딸, 지은 이모, 봐, 귀여운 아기. 나는 안아들었다. 우리 집안의 피, 진짜. 그 느낌은 달랐다. 따뜻했다. 혜진이는 결혼했다. 새 남자와. 지은아, 결혼식 와. 나는 갔다. 꽃다발을 던졌다. 언니, 행복해. 그녀가 울었다. 내 덕분이야. 이제. 그녀는 변했다. 반성의 삶. 나는 38살 새 연인. 직장 동료. 지은 씨, 당신 강해요. 매력적이에요. 우리는 데이트했다. 영화, 산책. 과거 이야기, 들어줄래? 나는 털어놓았다. 모든 걸 그는 안아주었다. 당신은 승자야. 승자. 그 단어가 좋았다. 겨울, 눈보라. 예슬이가 병들었다. 감기, 하지만 심각. 병원에서. 엄마. 무서워. 나는 곁에 있었다. 괜찮아. 내 사랑. 가족이 모였다. 형, 오빠, 혜진이, 모두. 예슬아, 빨리 나아. 그녀가 회복됐다. 그날 우리는 약속했다. 항상 함께.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 내 연인이 떠났다. 지은 씨, 당신의 가족. 복잡해. 나 못 버텨. 또 배신. 나는 울지 않았다. 좋아. 가. 홀로 서는 법을 배웠다. 수진이가 위로했다. 지은아, 너는 충분해. 맞다. 나는 그 집을 팔지 않았다. 대신 에어비앤비로. 수익. 독립. 예슬이의 교육비. 완벽. 봄, 졸업식. 예슬이 중학교 입학. 엄마, 고마워. 내 덕분에 강해졌어. 나는 눈물. 형, 오빠의 사업 제국. 그는 나에게 지분을 줬다. 지은아, 내 목. 나는 거절했다. 오빠, 나 내 길가. 내 길. 작가. 심리소설. 내 이야기 기반. 출간. 베스트셀러. 가족의 뿌리. 리뷰. 감동적, 현실적 성공. 인터뷰에서. 복수는 재생이에요. 카메라가 웃었다. 여름, 해외 출장. 뉴욕. 책 프로모션. 팬들이 물었다. 진짜 이야기예요. 나는 고개 끄덕였다.
내 제3 박수. 돌아와 예슬이가 기다렸다. 엄마, 유명해, 웃음. 혜진이의 가게, 프랜차이즈. 지은아, 내 책 덕분이야. 영감 받았어, 형 오빠의 딸, 이제 유치원. 이모, 놀아줘, 나는 놀아주었다. 가족의 순환. 하지만 내 상처. 여전. 밤, 혼자. 왜 항상 나일까? 하지만 이제 그것은 힘, 가을, 재결합. 옛 연인. 지은 씨, 미안. 다시 나는 용서했다. 시작하자, 결혼. 조용히. 예슬이가 들러리. 엄마, 행복해, 행복. 진짜. 겨울, 명절. 모두 모여. 그 집에서. 할아버지의 사진. 지은아, 잘했어, 속삭임. 예슬이 이제 12살. 엄마, 나도 책 쓸래. 나는 가르쳤다. 쓰기. 삶의 이야기. 형 오빠 은퇴. 지은아, 이제 내 차례. 가족 이끌어. 나는 웃었다. 함께 혜진이의 아이, 새 가족. 지은 이모, 사랑해, 사랑. 무한. 시간은 이제, 나는 40. 예슬이 18, 대학 입시. 엄마, 서울대 갈게. 나는 믿었다. 형 오빠, 할아버지 역할. 혜진이, 자매. 모두. 그 집, 여전. 리모델링. 현대적, 하지만 뿌리 그대로. 내 책, 시리즈. 뿌리의 복수, 마지막 장. 이용서는 자유다, 펠레터. 당신 이야기, 제3 바꿨어요. 어느 봄날, 정원에서. 예슬이가 물었다. 엄마, 후회 없어. 나는 대답했다. 없어. 이게 내 선택. 바람이 불었다. 꽃잎 날렸다. 가족의 향기. 하지만 그 속에 작은 질문. 만약 그때 집을 줬다면? 우리는 더 행복했을까? 아니면 더 파괴됐을까? 그 답은 영원한 비밀. 나의 비밀. 너는 용서할 수 있나?